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남자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탄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행복과 관련돼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럴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떠오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고가 됐고, 실제로 부탄이 굉장히 행복한 것으로, 심지어 행복순위 1위인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됐고요. 또 어떤 책도 있어요. 행복을 부탄해 이런 책도 있고, 또 나름 과학적으로 연구한 걸로 알려지면서 GANH라는 이런 행복 지수가 나오면서 거기서 항상 부탄이 행복순위 1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덧붙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부탄이 사실 경제력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아무래도 좀 낮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측면, 국민 총생산, 보통 GNI나 GDP로 측정되는 GDP per capita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이제 낮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행복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행복 순위가 1위라고 하니까 그러면 행복과 돈, 행복과 국민소득은 전혀 관련이 없나 보다 이런 식의 얘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GNH라는 이 어떤 보고서 자체도 부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자국민들의 어떤 행복 또 주변 국가들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자체 평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 평가 점수입니다. 조금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칭이에요, 자칭. 자칭 1등. 그러니까 자칭 1등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조사되는 어떤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부탄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밝혀진 적은 없고요. 심지어 부탄 사람들의 행복이 전 세계에서 1위다 이렇게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자, 혹시 근데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하면은 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근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 여기서 이제 한국과 부탄,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죠. 이제 외국에서 표현될 때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한국하고 부탄이 같이 나와 있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는 정말 권위 있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담은 전 세계인의 행복을 담은 그런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전 세계 한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면서 이렇게 순위도 매기고 또 이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 있는 잡지에 권위 있는 보고서에 순위가 나왔을 때 그 순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GNH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그냥 평가한 것, 때로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고 대표성은 좀 떨어지고 보편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게 아니고요. 이런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또 어떤 식의 보고들이 나와 있는가, 그리고 순위는 어떻게 매겼는가 이걸 봐야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부탄이 이제 같이 참여한 보고서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와 부탄이 동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어느 정도였고 부탄의 순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9년 거예요. 2019년 거에는 우리나라도 있고 부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세계 행복 보고서는 매년 3, 4월 중에 보고가 되는데 한 150개국 정도가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다 보니까 유엔에 소속된 나라들은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다 수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갤럽이라는 아주 국제적인 사회조사 기관의 의뢰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2019년 거에 우리나라와 부탄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이제 행복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일단 0점에서 10점 사이로 행복을 측정하는데요. 이런 거를 삶에 대한 평가라고 불러요. 때로는 삶의 만족도라고도 부르는 지수가 있습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된 척도인데
0점은 내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최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10점은 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아주 최상의 삶이다. 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아주 좋은 최상의 삶이다.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어떤 점수대가 매겨지고, 보통은 이제 그 중간 정도죠. 5점 위, 5점 밑, 또 10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 있겠지만, 평균을 냈을 때 그 만점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고, 보통 한 1점 이상 점수부터 한 뭐 7점, 8점 요 정도 점수대까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0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한 그런 이 생활평가 점수에 있어서 이런 게 이제 행복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웰빙이고 잘 사는 것. 이런 웰빙 점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부탄은 어느 정도 랭킹을 보일까요? 일단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물론 순위가 쭉 이어지지만 중간중간에 그래프를 좀 건너뛴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시면은 한 150개 정도 나라 중에서 54위입니다. 54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상위권이죠. 중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나라다. 그거는 일단 오해죠.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행복한 나라예요. 삶의 이 만족도, 삶의 평가, 생활평가 점수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 개인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이라고 평가하는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중상위권. 근데 부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순위일까요? 1위일까요?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세계행복보고서 2012년에 처음 발간됐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리포트에서 부탄이 이 웰빙 지수에 있어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추구하는 이 과학적인 행복 측정 방법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탄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탄은 95위예요. 우리나라 행복점수라 0.8점 정도 또 심지어 차이가 납니다. 세계 40만 명 정도가 측정하는 이 세계행복보고서에서 0.8점 이상, 그냥 반올림에서 1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일단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탄은 1등 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행복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런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부탄보다 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0위 이상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중상위권인데 부탄은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만 보고 또 못 믿으시겠다는 분이 있을까봐 2018년 것도 보여드릴게요. 2018년. 2018년에도 부탄하고 우리나라가 동시에 이 보고에 참여했는데, 중간중간 역시 제가 순위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띄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몇 위입니까? 57위죠. 역시 우리나라 중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 50위에서 60위 사이를 보통 왔다 갔다 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2년부터 최근의 보고서까지 50위에서 60위 사이를 약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중상위권이었어요. 근데 부탄은 어떻습니까? 97위죠. 역시 행복 점수에 있어서도 0.8점 정도 차이가 나요. 1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 조사하는 거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통 이렇게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탄이 우리나라보다 행복한 적은 없고요. 부탄이 1위인 적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2018년에도 1, 2, 3이죠. 자, 2019년에도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어떤 경제력이 우수한 나라들이 보통 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경제력 부분에서 낮은 나라가 아니죠. 국민소득 측면에서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력 측면에서 높은 나라들이 행복순위에서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결과들이 보통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탄같이 국민소득에 있어서 경제력이 좀 낮은 나라들, 그 나라의 개발적인 수준이 좀 낮은 나라들은요, 이 웰빙 수준, 행복 수준에 있어서도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과 가능성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이 돈과 관련된 영역만 또 행복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측정하지도 않아요.
소셜 서포트 같은 관계 같은 요인도 측정하고 건강에 관련된 요인들도 관련되는 요인으로 다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돈이 행복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말도 틀린 거고요. 그러면 돈이 그럼 행복에서 제일 중요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공동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균형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은 필요 없다더라, 행복이 돈이 전부가 아니래, 부탄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 보면 모르니,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 자체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보고서는 권위 있는 보고서에서, 과학적인 보고서에서 연구된 적이 없고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복과 관련된 보고서 중에 또 권위 있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보고서, 이것도 이제 유엔에서 역시 또 발간하는 좀 다른 지수예요. 인간개발 지수라는 건데, 휴먼 디벨로먼트 인덱스라고 해서 보통 HDI라고 부르는 순입니다. 여기서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느냐, 리터러시가 얼마나 없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수명이라는 게 그게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건강과 관련돼서 순위를 이렇게 조종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것도 보고, 교육의 평등 같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건강한가도 보고, 심지어 이 성별의 불평등, 남녀의 그 불평등,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 특별히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로도 이 순위를 이렇게 보정해요, 조정해. 그게 이 휴먼 디벨로먼트 인덱스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부탄은 우리나라보다 상위권이었던 적이 없고요. 부탄은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하위권이에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보시면은 지금 랭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2020년 아주 최신 보고서인데, 보세요. 23위죠. 굉장히 높아요. 아까 세계 행복 보고서보다도 더 높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녀의 불평등을 통해서 이제 순위를 조정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평등을 통해서 순위를 조정하고 그랬더니 순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인간개발 지수로 봤을 때는 또 진짜로 진짜 상위권이죠. 탑이죠, 거의.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25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150개 국가들 중에서 20위권인 아주 상위권인 나라입니다. 근데 부탄은 여기서 몇 위를 차지할까요? 부탄은 여기서 지금 129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50개국 정도에서 129위면은 진짜로 하위권이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의 평등의 측면에서 이렇게 행복 순위를 보정한 거라고. 또 건강 측면에서 보정한 거고, 남녀 불평등, 특히 여성이 자신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걸로 행복 점수를 보정했다고요. 보정했을 때 순위가 아까 세계 행복 보고서는 뭐 95위, 97위 이랬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예 진짜 하위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탄은요, 우리나라보다 행복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평상시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 오해를 푸시고요. 부탄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다고요? 요것에 대한 답은 그래서 아니거든요 였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행복에 대한 시각을 균형 있게 맞추시면 좋겠어요. 돈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그렇다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어떤 평등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인간의 웰빙, 좋은 삶, 굿 라이프가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균형 있는 시각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 행복, 자기개발, 기업법, 학습법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혹시 이제 거기서 답변 드릴 만한 것들, 또 여러분들 다수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연구를 또 찾아서 행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happycookie@gmail.com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주는 남자,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